자,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감독 간청이 감독을 대상자, 개업공유중개사, 거래정보업자, 또 협회 공유중개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법 37조를 기준으로 해서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적인 허위 광고물을 올렸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그럼 어떤 벌을 내리는지 이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릴 수 있는 게 행정 처분이 있고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과태료, 행정 질서벌 이 있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행정처분인데 이 행정처분에는 여기에 또 있듯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수업할 내용에 대한 거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나머지 수업을 들어오시면 뒤에 내용들에 대한 그냥 술술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226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가 있다. 행정처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거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취소권자는 누구냐? 바로 등록관청이라는 겁니다. 등록관청. 그러면 업무 정지에 대해서 정지를 내릴 사람이 누구냐? 등록관청. 그럼 자격 취소를 내리는데 자격 취소를 내릴 수 있는 취소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라는 거. 그럼 자격 정지에 대해서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도지사. 지정 취소라는 게 있는데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권자가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라는 거야. 이 부분.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감독 기관이고 그러면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취소 대상자가 누구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감독기관이 조사해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수업을 나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어. 그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를 내리는데 그 취소권자가 누구냐? 등록관청이라는 거죠. 부분. 그리고 또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관청이 내린다는 거. 자격 취소라는 게 있는데 자격 취소는 뭐냐? 자격증을 취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죠. 이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야. 그죠? 이 사람은 자격증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자격증에 대해서 취소하는 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취소할 사람이 누구냐? 시도지사라는 거. 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으니까. 또 이제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격정지가 있는데 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소속 공인중개사에 준다는 거. 그리고 이건 누가? 시도지사가. 전에 얘기했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내린다는 거.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내린다는 거. 요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정취소도 있죠. 지정취소는 누구에게? 거래정보업자가 거래정보업자로 지정을 받죠. 이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인데 이 취소를 누구한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는데 이런 5가지 행정처분의 내용에서 취소권자가 누구고 취소 대상자가 누군지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더 법적 성격과 사전 절차, 사후 절차가 여기 있어요. 이제 법적 성격이라는 거는 이 등록 취소에 대해서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 처분이냐, 업무 정지에 대해서 재량 처분이냐, 자격 취소에서 기속 처분이냐, 또 자격 정지에서 재량 처분이냐, 지정 취소에서 재량 처분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기속행위가 뭐고 재량 처분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기속행위는 거기에 이제 절대적 취소, 뭐 상대적 취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속행위는 그와 같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수업을 할 건데 그 내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조건 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걸 절대적 취소라 그리고 이 재량 처분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취소라 그러는데 이런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이. 근데 뭐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또 처음 하는 거고 지역에서 또 뭐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봐줄게. 그래서 법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좀 처음 한 거고 또 뭐 하도 와서 빌고 막 이러니까 이 등록관청에서 그래 이번에 한번 봐줄게. 아니면 아니야 너 그냥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재량적으로 이 등 취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재량 그 등록관청이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걸 바로 재량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기속행위 절대적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경우와 그 재량 처분 상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재량 하는데 재량 처분이다. 이거는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야. 이건 뭐야? 무조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시도지사는 공유중개 자격증을 무조건 취소하는 이 부분. 자격 정지는 재량 처분이야. 소속 공유중개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지정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량 처분이야.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 그냥 뭐 자기네가 확인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뭐 무조건 취소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청문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너 이런 부분에 있는데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청문회 기회를 열어서 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기속행위에 포함이 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가 인정이 되고 받아들일 때는 등록 취소를 안 하고 그 행위가 저건 뭐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청문 절차는 하지는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이제 할 수 있고 나머지 자격 취소와 지정 취소도 청문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자격 취소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자격 정지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사전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에 대해서 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행정처분관리대행에 기재해서 5년간 보관한다는 거, 그리고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거. 업무정지는 행정처분관리대장이 기재하고 분사문서별로 또 이제 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격 취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또 이 자격증은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거. 자격정지는 등록관청 위반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전체적인 이 커다란 그 줄기를 본 겁니다. 행정처분에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취소권자가 누구, 취소대상이고 법적 성격이 뭐고 사전 절차가 뭐고 사후 절차가 뭔지를 이제 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볼 게 뭘까요? 어떠한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개업공유증회사가 업무 정지가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되느냐, 자격 정지가 되느냐, 지정 취소가 되느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는 교재가 나와 있고 뭐 이미 다 공부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요건 좀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등록 취소, 이제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인데 교재 순서와는 좀 조금 틀리게 제가 그 도표를 만든 그 순서대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이제 이 순서를 볼 겁니다. 등록 취소를 아까 봤는데 등록 취소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개업공유중개사가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유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입니다. 이거는 등록 취소에 대해 성격이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속처분이냐 재량행위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등록 취소는 법 기준 38조입니다. 38조에 그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그 등록 취소 38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유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8조에는. 그러면 그 38조 2항을 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유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항과 2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면 38조 1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고 2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뭔 의미겠어요? 취소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38조 1항을 그 기속처분이라고 하고 뒤에 38조 2항을 재량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이 절대적 취소,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등록 취소 같은 말인데 여기에 이제 8가지가 있는 겁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고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수업이니까 개인인 개업공유중개사 사망하거나 개업공유중개사 법인이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개업공유중개사 등의 결격서에 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서에 해당한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중개부문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이후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 그러지 않다. 우리 결격 사유에도 봤었고 개업공유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을 등록한 경우 요 부분 이 개업공유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 또 개업공유중개사 사용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다른 개업공유중개사의 소속공유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유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것도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건데 요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도 있고 기말고사의 내용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어떤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취소권자가 누구, 취소 대상이 누군지 그래서 그런 거에 세부적으로 이제 먼저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가 절대적인 등록 취소와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다. 근데 절대적인 등록 취소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사유에 있으면은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다음 지금 이제 상대적인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재량 등록 취소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2항인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11가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아까 이제 전항에 보면은 앞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인 그 취소인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38조 1항 4호 그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 부분과 등록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 차이점이 뭐겠어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인 등록 취소야. 그리고 관할구역이 아니고 다른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고 이 부분 이건 뭐냐? 하나의 관할구역에 2개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공무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임의적 등록 취소를 해서 둔 경우고 뭐 다른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는 괘씸죄의 부분이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지금 이 행정 처분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시험 문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업은 지금 마지막 수업이라 이렇게 그냥 세부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은 이미 수업을 다 한 내용들이니까 굳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단지 커다란 이 산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속에서 이 등록 취소의 내용이 뭔지 거기에 절대적인 등록과 상대적인 등록 내용이 뭔지 요거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에 준비하시는 사람들은 요건 절대적인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취소 내용과 상대적인 취소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 등록 취소 절차는 뭐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를 한다.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근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서 한 결과 이 중개업자가 정말 잘못했어. 그럴 경우는 이제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을 실시한 결과 좀 오해가 생겼어. 또 잘못된 게 있어. 그래 할 경우에는 이 등록 취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문까지 했는데 등록이 취소됐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이후 이번에 대한 제재 이럴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이 보통은 50만 원을 진행한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업무 정지죠. 아까 우리 수업했던데 등록 취소 다음에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개업공유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업무 정지가 뭡니까?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가 있는데 개업공유중개사 등록을 해서 업무 정지는 왜 개업공유중개사한테 업무 정지를 내리고 소속공유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를 내립니까? 개업공유중개사는 사장이고 소속공유중개사는 직원이죠. 그러면 사장한테 업무 정지를 내리면 그 중개업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러면 그 소속공유중개사한테 업무 정지를 내리는 거는 소속공유중개사 직원인데 직원에 대한 업무 정지가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직원은 자격 정지를 주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너의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그 소속공인중개사 업무를 못하게끔 하는 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등록 취소도 개업 공인중개사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으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걸 기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6월인 경우와 4월인 경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먼저 6월인 경우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에 다시 이렇게 쭉 처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증으로 둔 경우 이럴 때는 6월에 업무정지를 받는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거래정보만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겠죠. 뭐 거짓으로 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6월에 업무정지를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1회 위반한 경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인 경우도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업무 정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3월인 경우 업무 정지가 이제 3월인 경우가 있는데 3월인 경우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잘 보시고 뭐 특히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뭐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뭐 이미 수업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인 경우 1월인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등록 취소를 했고 업무 정지가 있는데 업무 정지도 6개월, 3개월, 뭐 2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업무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가 6개월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가 4개월인지 어떤 경우가 2개월인지 어떤 경우가 1개월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뭐 지금 이 수업에서 제가 뭐 어떤 경우가 몇 개월이다 어떤 경우 그거를 설명하는 의미는 없고 저는 업무 정지가 뭐고 누구한테 내리고 누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고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고 어떤 경우 4개월, 어떤 경우 3개월, 2개월, 1개월을 받는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수업을 다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증경감 부분인데 이거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휘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증 또는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증하여 처분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고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기간은 사유 발생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취소를 하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다 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이 법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시도되고 자격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 하는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과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뭐냐. 요 정도의 부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도 취소권자가 누구고 취소 대상자가 누구고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 취소에 대한 내용들 뭐 자격증의 반납 뭐 다 똑같이 나오고 보고 통보해야 된다는 거 아까 서두에 얘기했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3년 내에는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소 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 물론 중개 보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이미 수업했던 내용이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 이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했어요. 누가 해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6개월 6개월이 있고 또
3개월이 있고 이제 가중 경감 내용이 있는데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한다는 내용, 이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경우가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자격 정지가 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지 효과, 뭐 지정 취소 부분이고, 지정 취소 이제 거래정보업자죠. 거래정보업자에게 이제 지정 취소하는 경우 부분이고,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행정 형벌 또 행정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걸 수업을 하는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